저는 우리가 아직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 관점을 유지 중이고요. 선물 포지션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숏 포지션 그대로 홀딩 중이고 유니스왑 숏 포지션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좋은 방향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 비트코인의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해서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전히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락 관점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하단의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프가 조금 빠지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김프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8%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김프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영상들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이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줍니다. 시장은 절대로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단발성의 반등이 아니라 상승 구조로의 전환을 기대하기 위해선 이 김프가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이 김치 프리미엄이 왜 개인 매수를 의미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요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 비율을 보게 되시면 달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점유율을 보여주는 게 일본의 엔화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보다 불과 0.5%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원화예요. 원화의 지배율이 유로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달러와 엔화는 기축통화죠. 이 기축통화들에 이어서 바로 우리나라의 원화가 세 번째 지배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화의 위상을 생각해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수치.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코인 시장 참여도가 다른 나라의 개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김프가 상승한다는 것은 곧 해외 거래소에 비해 국내 거래소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김프가 왜 개인들의 매수세를 의미하게 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프가 상승했던 구간들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사이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정 구간을 통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빠져나간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접어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2020년도의 상승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이렇게 김프가 크게 상승했던 구간들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가격의 움직임은 조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나왔던 조정의 폭들도 거의 마이너스 30%에 달하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 당연히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은 훨씬 더 컸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프가 상승하는 현상은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에 있어서 절대로 긍정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서 지금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숏 포지션의 관점에서 자리를 보고 있는데, 여기 서플라이 존이라고 표기를 해드린 가격상으로는 110.6K에서 111.9K의 구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비트코인 차트는 2시간 봉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 하락 임펄스 캔들이 만들어졌죠. 이 장대 음봉을 통해서 이전에 꼬리를 말고 올라갔던 지지 구간들을 한 번에 깨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 라인을 깨는 하방은 절대 개인들의 주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하락 임펄스 캔들은 고래들의 대규모 숏 포지션 구축이 있었다라는 차트의 흔적이고, 이 임펄스 캔들 바로 직전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가격 구간이 고래들의 숏 포지션 구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오더 블록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이 오더 블록 구간에는 지금 매도 유동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 반등을 통해서 이 오더 블록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 있던 매도 유동성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 낙폭으로 연결되는 이 하락 N자형 패턴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숏 타점을 공략하는 방법은 이 서플라이 존의 지정가 주문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차트가 2시간 봉이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 이 서플라이 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내부 구조, 분봉상으로
가격 구조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분봉상에서는 이 안에서 상승 구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봉에서 이 상승 구조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우리가 손익비가 높은 트레이딩 셋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구조가 무너지는 자리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점 레벨을 돌파하는 BOS가 발생을 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고점을 돌파한 상승 파동에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 파동이 발생을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격이 상승 구조에서 하락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자리를 트레이딩 용어로 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크를 분봉상으로 확인을 하고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발생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손절을 짧게 잡고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봉상의 타점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폭락이 나오기 전에 제가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셋업했던 때도 동일한 원리로 진입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고점에 해당하는 10월 9일경의 차트를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상승 구조가 이어지다가 고점을 경신한 이 마지막 상승 파동의 저점을 여기서 하방으로 이탈을 하죠.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상승 구조에서 하락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초크가 발생한 시점이고요. 여기 이렇게 초크와 함께 장대 음봉, 하락 임펄스 캔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임펄스 캔들의 바로 직전 캔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세력들의 대규모 숏 포지션이 구축된 오더블록 구간이다. 그래서 이 오더블록 구간에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 여기에 남아있는 매도 유동성을 흡수하고 가격은 더 강한 낙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입 근거에 의해서 당시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상으로 상승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상방 돌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형성된 이 하락 임펄스 캔들의 오더블록에 해당하는 이 서플라이 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도달을 하면 분봉상으로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초크, 상승 구조가 하락 구조로 전환되는 이 구조의 붕괴를 확인하고 숏 포지션으로 진입이 가능한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더 보여주게 됐을 때 혹은 이 서플라이 존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각각 어떤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을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조금 더 중기적 관점이 되겠죠.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 상단의 서플라이 존 가격상으로 118.4K에서 122.4K의 구간이 유력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8시간 봉으로 조금 전환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오더블록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서플라이 존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단기 하락이든 아니면 하락 구조로의 전환이든 간에 매도 유동성으로 인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그대로 추가 낙폭을 보여주게 된다면 하단에 우리가 매수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디맨드 존은 93K에서 96K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저항 레벨을 돌파했던 상승 임펄스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임펄스 캔들의 직전 캔들 구간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세력들의 롱 포지션 셋업이 구축된 디맨드 존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디맨드 존에 도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디맨드 존의 매수 유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롱 포지션으로의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마찬가지로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자리에 도달을 한다면 지정가 주문보다는 분봉상으로 하락 구조가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이 포인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주시는 것이 보다 높은 손익비를 가져가는 트레이딩 셋업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0월 17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진행을 해드렸고요. 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과 지지저항 구간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게시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커뮤니티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